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연희의 성장기에 대해서 다 마무리를 해서 이번에는 새로운 콘텐츠를 또 찍어보려고 해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연희를 키우면서 겪어왔던 경험들이나 그리고 또 소소한 팁들 같은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치료받는 방법입니다. 아이들 치료를 받으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경제적인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여서 부모님들이 경제적인 걱정 없이 아이들 치료에 전념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지금 저렴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험을 활용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 바우처가 있죠. 국가 바우처를 받아서 또 이제 아이들을 센터에 보내거나 복지관에 보내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아무래도 사설 센터보다는 복지관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보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험에는 크게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입원 일당을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장애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실비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실비가 적용되는 병원을 찾아야겠죠. 그 병원은 그 병원 진료과에 재활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이름이 들어있는 그런 진료과를 먼저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재활의학과나 소아재활과, 소아재활의학과 이런 곳이 있잖아요. 이렇게 재활이 있는 곳에서는 치료가 같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병원 진료과를 살펴보신 후에 여기는 재활이 되는구나, 혹은 병원 홈페이지에서 또 직접 저희는 재활을 하고 있는 병원입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진료과가 있는 곳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신 후에 그 다음에 진단을 받고 실비로 치료를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주의하실 점이 소아정신과로 가셔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뭐 그 외에 다른 질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시면 실비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정신과 진료에 대해서는 실비 적용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받는 치료를 실비로 적용하고 싶다면 절대로 소아정신과에서 F코드, 정신질환 코드를 받으시면 안 된다는 점을 꼭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소아재활과, 재활의학과에 가셔서 진단을 F코드가 아닌 다른 코드, 실비가 나올 수 있는 코드로 진단을 받으셔야, 그래야 실비 적용이 됩니다. 실비는 약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치료를 받은 후에 보통 10% 내외의 자기부담금만 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짜리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부담하는 거는 10,000원 이 정도니까 사실 부담이 확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실비를 활용을 하시는데 아이들이 보통 치료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 치료를 한꺼번에 받기 위해서 병원에서 납병원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 납병원에 입원을 하면은 하루에 6시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 병원에 그 치료받았던 그 6시간을 입원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입원 일당이 함께 나와요. 납병원에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받은 날짜만큼 입원 일당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실비에서 나온 자기부담금 있잖아요. 10% 정도의 자기부담금을 이번 일당에서 또 충당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당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가격이 만약에 내 아이가 5만 원이다 라고 하시면 하루에 뭐 5개의 수업을 듣는다고 하셨을 때 이 5만 원을 가지고 그 수업에서 나온 자기부담금을 내실 수 있는 거니까, 납병원에 입원해서 실비와 입원 일당으로 이렇게 그 두 개로 돈을 냈을 때 거의 치료비를 내지 않아도 될 만큼의 돈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에 있는 3대 장애, 4대 장애 진단금이에요. 3대 장애, 4대 장애 진단금은 보통 1,000만 원 정도이거든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이제 보험사마다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1,0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 3대 장애, 4대 장애 진단금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치료비로 또 활용할 수 있는 거죠. 3대 장애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언어장애 부분을 이제 자폐성 아이들이 많이 받아요. 자폐성 장애 아이들은 보통 언어 발달이 느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예 어렸을 때 그 이제 재활의학과에서 자폐성 장애가 아니라 언어 장애로 진단을 먼저 받는 거예요. 그 언어 장애로 진단을 받아서 언어 장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 장애 진단금이 나옵니다. 그럼 그 1,000만 원을 받아서 아이들 치료비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어, 하지만 이제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장애 등록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켜보고 싶고 또 우리 아이가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장애 등록을 잘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 그 장애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절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 또 한 번 딱 받는다고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제가 포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아이가 더 나아져서 심사에서도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받으실 수 있다면 저라면 그 어렸을 때 진단을 언어장애 진단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받고 아이를 치료를 그 돈으로 또 더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못 받았어요. 언어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도 좀 같은 그런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연희가 이제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그런 장애 등록에 대해서 좀 겁도 났었고, 그런 면이 있었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 저한테 그때 저에게 이런 부분을 말해줬었으면, 저라면 아마 지금이라면 등록을 하고 아마 돈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폐성 장애로 진단을 받았더라도 이제 자폐성 장애가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언어가 느리다면 언어 장애만큼 언어가 느리다면 언어 검사지를 함께 첨부를 해서 보험회사에 같이 자폐성 장애 등급과 언어 검사 결과지를 같이 이제 첨부를 해서 보내면 또 이 장애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약을 해보자면 아이가 조금 느리고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라고 생각이 드셨을 때는 소아정신과로 바로 가셔서 진단을 받기보다는 먼저 보험을 조금 정비를 한 후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실비.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실비 보험이 몇 퍼센트가 자기 부담금이 있는지,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두 번째는 입원 일당을 가지고 납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중복으로 또 지급되는 입원 일당 보험들도 있으니까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좀 중복으로 받을 수 있게 해놓으면 입원 일당을 좀 높여서 납병원 입원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언어장애 진단금이에요. 그래서 3대 장애 진단금, 4대 장애 진단금이 내 아이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또 이제 되도록 받으실 수 있으시면 언어장애를 진단을 받아서 언어장애 진단금도 같이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우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